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아파트 지도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좀 질의응답도 있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질의응답이 아니라 저 혼자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시간은 아마 좀 더 단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오프라인은 1주차 때 1교시, 2교시, 3교시 매 교시마다 50분씩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교시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이 질문 드리고 그 질문 받고 거기 대답하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더 제거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총 25개 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5개 구가 있는데요. 이 25개 구 중에서 진행 순서는 위에서부터 도봉구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서 서남권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동남권 이쪽에서 최종적인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요쪽은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쪽은 적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쪽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도봉 요쪽은 좀 부가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세하게 좀 들어갈 것 같고 대신에 여기 있는 이 강남, 성파, 서초 이런 데는 적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기를 투자 목적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려고 매수하시려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이게 4주를 시작했던 건데 4주를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5주가 되었고 5주를 했더니 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6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6주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주 하나씩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있는 걸 무엇을 먼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그 교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이게 어떠한 분석 또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를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기준이 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후천적 부자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후천적 부자 카페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 부자 카페에 들어오시면 가입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입 인사 하나 그리고 댓글 하나면 자동 등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댓글은 자기가 한 가입 인사에 자기가 댓글 달면 되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자동 등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밑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바가 있는데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게시판 중에 밑으로 쭉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지역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역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1주차 이렇게 있죠. 네. 그 1주차가 있어서 여기 보면 광주구, 동대구, 중량구 요게 아니고요. 요거는 2030 서울 플랜 있거든요. 2030 서울 플랜은 각 구별로 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이 중에서는 기준이 되는 놈이 어떻게 보면 여기 1주차 있죠. 1주차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첨부 파일이 있거든요.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여기 PC에 저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을 전부 다 공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열면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을 미리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호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202. 네, 1202가 암호입니다. 외우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제 생일입니다. 핑크팬더 이재범의 생일이에요. 12월 2일. 그래서 120이다. 외우기 쉽죠? 네. 근데 요렇게 암호를 걸어놓은 이유는 이거 이제 누구나 사실
접근해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강의를 들으신 분하고 듣지 않으신 분이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이걸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암호를 걸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도봉구를 먼저 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도봉구 한번 볼까요? 도봉구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도봉구 지도가 이렇게 음영이 나와 있는데요. 자, 도봉구 지도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딱 봤을 때 주변이 전부 다 산이네. 네, 전부 다 산이 느껴지죠. 실제로 도봉구의 전체의 근, 이 정도니까 한 반 정도는 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자연 친화적인 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봉구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네, 다른 구들에 비해서는 항상 25개 구로 1등부터 25등까지 평당 가격으로 쭉 늘려놓으면 거의 저 하위 5개 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산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볼 때는 그 아파트가 많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보시면 이 도봉구가 있는데, 자,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집에 거주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 이 거주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돈을 벌어야죠. 그렇잖아요. 네, 물론 재택근무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재택근무가 대세는 아니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일터를 가기 위해서는 직장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이 많은 곳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보통 3대 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종로 광화문 쪽, 그리고 강남 쪽, 그쵸? 네, 이쪽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의도 쪽, 네, 요런 쪽들이 좀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가산이라든가 최근에는 강서구 쪽, 뭐 이런 데들이 좀 일자리가 많아지긴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누가 뭐래도 제일 일자리가 많은 곳은 강남, 그리고 광화문, 종로, 요런 쪽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그러면 얼마나 해당 지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가, 또 해당 지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느냐가,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도봉구를 보시면, 자, 도봉구 근처에 일자리라고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강북구, 노원구 뭐 이런 데가 보통 일자리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런데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데가 먼저 여기 있는 이 광화문, 종로 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이쪽, 네, 강남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광화문을 가는 것만 해도 거의 1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저 강남을 갈 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멀다는 거죠. 네, 그만큼 멀기 때문에 그 뜻은 뭘까요? 집값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 여기서 말한 강남은 그냥 강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집값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비싸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분당을 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과천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강남을 가는 게 되게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도봉구보다 분당이, 판교 이런 데가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훨씬 비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릴 건, 결국엔 그런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전철 또는 버스가 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네,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어지간해서는 차를 이동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대중교통, 근데 버스보다는 역시 전철이죠. 전철은 정시에 딱딱딱 도착을 하기 때문에 믿고 탈 수가 있죠. 특히 출근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시간에 딱딱딱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철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강남에 가는 대중교통 전철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철을 보면 1, 2, 3, 4, 5, 6, 7, 8, 9호선까지 있습니다. 이 9호선에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을 보면 2호선, 3호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9호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호선이 그래서 거의 핵심이죠. 강남에 테헤란로를 해서 중요한 곳은 다 가고, 또 9호선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강남 주요 지역을 또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2호선, 9호선이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비중을 따진다라고 하면 7호선이 있습니다. 네, 7호선도 강남, 근데 요 7호선은 강남을 가기는 가는데 이 업무 지구 중심을 많이 가기보다 거의 약간 좀 떨어진 쪽을 가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2호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7, 9호선은 거의 비슷하고, 그런 다음에 이 3호선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딱 세 개만 생각한다. 그러면 2호선, 7호선, 9호선,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봉구를 보면 다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산이 있습니다. 산. 네, 그러면 그만큼 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거주로서는 약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물론 산이 있고 이런 자연 친환경적인 점이면 이게 그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커고 나서 거주하시는 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산이 많고 그러면 좋을까요? 별로일까요? 물론 아이들과 등산하기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은 과연 부모랑 등산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평지, 그리고 도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친환경적이다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런 거주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봉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봉구에서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 네.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전철입니다. 전철이 어디를 가느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를 드릴 건, 전철이 있고 학군이 있습니다. 그럼 전철과 학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는 전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군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학군이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서울만 놓고 볼 때는 유명한 곳이 중계동, 목동,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강남이나 광남이라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그런 것들이 좀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런 곳을 제외하면은 대중교통인 전철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봉구를 한번 볼까요? 도봉구를 좀 더 이렇게 키우면 도봉구로 가는 현재 전철이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네, 1호선이 있습니다. 1호선. 네, 그리고 4호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1호선 타고 강남을 갈 수 있을까요? 아, 강남을 갈 수 없죠. 1호선을 타면은 광화문 종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광화문 종로도 1호선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간상 40분, 여기서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시간 이내, 30분 이내, 이런 거 이제 제일 좋은 건 30분 이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1시간 이내, 그 다음에는 1시간 30분 이내, 이 시간 내에 집을 나가서 직장까지 도착하는 거. 보통 이제 도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에서 30분 이내면 와, 아주 좋은 거죠. 네. 네,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30분 이내가 최고인데, 그 30분 이내도 전철을 한 번만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30분 이내 시간이 걸리게 하는데 전철을 한 번 갈아탔다. 그럼 약간 비중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1시간 이내에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도봉구에는 강남을 가는 게 없습니다. 물론 7호선역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7호선까지는 한번 보면 시간이 저 위에 있기도 하지만, 네, 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넘게 걸린다.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도는 7호선은 이쪽은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또 4호선을 타면 어디를 가죠? 네, 사당을 가죠. 네, 사당에서 또 2호선을 또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도봉구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일을 하러 가는 직장터가 가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강남이나 광화문 쪽 가는 버스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걔들을 타고 가려면 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실제로. 네. 더구나 제가 예전에 이 서울 아파트 지도를 저녁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7시부터 10시까지였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10시에 끝나면 사실 차가 막힐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차가 막힐 시간 아닌데 그분이 거기서 한 번에 이쪽까지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막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차선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마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게요. 지도를 보고서 이 지도에서 우리가 도봉구에서 어디부터 볼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도봉구를 이렇게 봤을 때 어디부터 볼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 노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는 1호선이 있고 4호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호선과 4호선 중에 중요도가 더 높은 건 4호선이 중요도가 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호선과 4호선이 여기 겹치는 더블 역세권. 네. 여긴 창동역.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제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왜? 1호선, 4호선이 교차해서 더블 역세권이니까. 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부터 살펴보시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먼저 자, 그러면은 도봉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도봉구가 총 도봉동, 방학동, 네, 그리고 쌍문동, 쌍문동, 그 다음에 창동.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도봉동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했냐면은 500세대 이상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기준은 2018년 여름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여름에 얼마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학동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 요만큼이고요. 그런 다음에 쌍문동, 네, 쌍문동이 아까 봤던 다시 한번 방학동, 도봉동에 비해서는 쌍문동이 훨씬 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많죠. 자, 그런 다음에 창동입니다. 창동은 쌍문동보다 훨씬 더 많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겠다라고 하면 창동에 있는 아파트부터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요. 또는 도봉구에 한번 집 좀 알아볼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가 많은 곳을 일단은 떠올리고 거기를 찾으시겠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는 곳을 떠올리고 그쪽을 찾으시겠어요? 당연히 아파트가 많은 곳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저 엑셀을 봤을 때 아파트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투자 또는 실거주로서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창동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창동을 한번 볼까요? 창동 이렇게 쭉 가면 네. 창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도봉구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도봉구에서 이렇게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동을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 창동은 산이 거의 없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창동역 1호선과 4호선이 더블로 지나가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창동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요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지도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주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확정을 해보면 자, 창동역이 있습니다. 그럼 창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밑에 청동 주공 3단지, 삼성 레미안, 주공 19단지, 동아파트 위로 올라가면 신두 브레뉴, 효성 상하, 청동 대림, 북한산 아이파크, 동아청설, 현대 아이파크, 청동 쌍용, 현대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여기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기준이
84입니다. 그러니까 84가 있고 59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84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84가 흔히 말해서 실거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대이기 때문에 84를 기준으로 보면서 59를 곁들여 보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은 59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쨌든 창동역이 이 창동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럼 창동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창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쌀까요? 자, 딱 본다고 하면 출구가 1번, 2번 출구 요렇게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가장 가까운 건 창동 대림, 동안 그린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가깝긴 한데 딱 봐도 세대수가 좀 적어 보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창동 레미안 주공 19단지 동아아파트, 동아청설, 북한산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창동역에서 그나마 좀 가깝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비싼 아파트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맞추는 시간을 하도록 하고 일단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